모든 분들이 이게 감정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게 윤석열 될 때랑 비슷한 그런 감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먹먹해지고 반성이 우선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숫자에 취해서는 안 되고. 밭이라고 죠 보통 선거 네. 기류 이 밭이 이렇게 좋은 경우도 드물어요. 예컨대 서울이 질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민주진영 사람 중에서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왠지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으로 막연한 확신이 좀 있었죠. 막연히 지금. 네. 그냥 저러다가도 되겠지 뭐 이런 게 그냥 여지없이 다 깨져나갔는데 뭘 탓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환경에서도 더구나 진다면 뭐 어떻게 앞으로 당면한 선거들을 헤쳐나갈까. 서울 선거에 관련해서는 벌써 15년, 20년 거의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항상 강남 몰표로 엎어져요. 그 한명숙 대표가 서울시장 나왔을 때 막 광화문 그 시청광장 앞으로 나오라고 네. 그래서 이제 당선 축하. 저는 아이까지 데리고 아내랑 그냥 꾸역꾸역 나갔는데 무대 서서 아무런 발표를 안 하고 하염없이 서 있기만 하더라고. 아이고. 그러다 몇 시간 후에 그 아주 적은 표로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강남 이 개표구를 연 후의 현상이에요. 그로부터 계속해요. 모든 총선에 대선에 지선에 강남 몰표라는 걸로 인한 서울시 전체 그 판도 변화. 근데 이렇게 대비가 없었나? 정원호 후보 측에서 강남 몰표라는 건 상수로 두고 어떤 대비를 했어야 됐나 보고 이렇게 흔적을 찾아보니까 네. 이도저도 아닌 결과.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거기서밖에 찾을 도리가 없더라고. 오세훈하고는 차별화되면서 강남 몰표를 상쇄할 만큼 강남 이외 지역에서도 그만한 표를 가져올 만한 어떤 화끈하고 인상적인 공약 이런 것들이 서로 대조를 이뤄야 되는데 결국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박주민이 아까운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정원호를 그래도 밀었던 사람들은 뭔가 너무 정쟁적인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사람보다는 그로부터 한 걸음 비켜난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이 쓰는 말 중도 확장에 유리하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제 정원호 후보에 대한 이제 지지를 보냈던 건데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몫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중을 사로잡는 어떤 선거 캠페인을 하는 능력 뭐 공약의 문제, 그다음에 뭐 토론회라든지, 그다음에 스피치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매료시키는 문제, 또는 개인사의 히스토리를 좀 전파시키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후보와 캠프 진영의 문제랄 텐데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유명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그럼 서울을 대체 정원호식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고 할 때 답변을 못했어요. 답변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예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 민주정 진영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방송이었는데 이게 박제돼서 돌아다니는 거. 오세훈 캠프 측에서 이게 박제돼서 뭐 오세훈 같은 경우는 서울을 국제적인 3대 도시로 만들겠다. 뭐 티셔츠도 입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소구력 있는 캠페인들을 좀 했다면 정말 그 부분이 약했고 20대 남성들의 75%가 정원호가 아닌 오세훈을 이거 심상치 않다. 선택했다는 거. 30대 남성들도 65%를 오세훈을 선택했고. 그러면 우리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제 여성 유권자들, 2030 여성 유권자들조차도 20대는 박빙, 30대는 역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2030 남성과 2030 여성이 전체적으로 오세훈을 지지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 믿었던 층들조차도 돌아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완전 판이 다른 이 투표 성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 이 캠페인에 넣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공약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연령대별로 이 집중적으로 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 정책들이 안 나왔다는 거죠. 공약들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 이게 평택을에 혹은 전북에 너무 우리 관심도가 서울시장은 뭐 그냥 되는 거니까. 솔직히 그런 무사한 일이 아니, 우리 안에 팽배했죠. 네.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오세훈 그 표심이 그냥 점점 빨려 들어가는 이런 전략적 실패도 맛본 거죠. 그리고 강남 몰표는 이제 상수가 됐어요. 뭐랑 똑같냐면 대구 민심 비슷해요. 아하.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아주 조금의 변화만 있는 것이지 그냥 여기는 우리 당이야 국힘을 미는 그 정서가
근데 앞으로도 이거는 상당히 안 변할 것 같아요. 아주 잔인하고 마키아벨리즘적인 그런 대책 아니면 이건 해결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민심을 설득해 보려는 모든 노력은 실패했다. 이번에는 강남 민심에 그래도 비교적 부합하는 후보를 내세워 봤지만 네. 역시나 안 통했다. 그러면 앞으로의 닥쳐올 여러 선거에서도 적어도 강남 표를 상쇄할 만한 어떤 그 대비되는 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찜찜할 때 자기가 정당해지기 위해서는 상대가 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찜찜함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상대적을 악으로 만들면 내가 정당해져. 민주당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우리를 악인 취급하고 무슨 불로소득이나 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우리 거 뺏어서 다 논아주려고 한다. 이런 걸 과잉되게 몰고 감으로 해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현재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 값이 뭐 3배, 4배, 5배 뛴 아파트 거주자들의 이 심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바꾸게 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민주당이 국힘스러워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는 그냥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방식 있죠. 그냥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네. 부담을 강력하게 네. 지울 수 있는 사람 정도만이 부담하지 그거를 이윤축 수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돌리는 거는 오히려 손해를 유발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국민 상식이 됐어요. 그래서 머니무브도 일어나고 있어요. 주식시장으로. 그거 외에는 답이 없지 않겠는가? 이 보수 진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자극적인 거를 가지고 가는 거는 2030이거든요. 여기 잡고 6070 잡으면 4050으로 맞서더라도 안 된다. 포위하면 된다. 이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먹히는 거예요. 특히나 2030은요. 이 그 영상 유튜브나 야마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예, 이것만 보고 대문에 내용, 뭐 적혀 있는지만 보는 겁니다. 지금. 내용은 안 보잖아요. 네. 이게 먹히는 게 결국은 이 쇼츠라는 것들이 상당히 먹히거든. 게임하면서 이게 완전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약간 민주스럽다 그러면 집단 이지매로 누가 조국이 떨어진다고 김용남보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정무적 판단밖에 안 나오느냐? 진짜 국힘 제로라고 얘기를 했으면 계속해서 이제 유이동 후보에 대한 공격과 이런 부분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에너지를 다른 데 썼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과연 애초에 공천할 때 여기는 사실 조국이 유리한 후보를 내줬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김용남 후보한테 죄송하지만 근데 이 실책은 결국 김용남을 띄워서 이익까지 만든 거는 조국 후보예요. 조국 자초한 혁신당 겁니다. 네. 자초한 거예요. 이거는 명확히 망치를 치는데 항상 비껴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조국의 속마음으로 내가 빙의해서 생각해 보면 이번 선거에서 네거티브가 발생한 거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이 그동안 들어왔던 너는 선비질만 하느냐. 그러니까 너도 현실 정치라는 욕망의 덩어리처럼 솔직해야 되는데 고상한 말만 하고 폰만 잡느냐. 그러니까 나도 네거티브 할 수 있고 나도 이전 투구할 수 있고 나도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를 한번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야 될 때는 안 그러고, 안 그러고 이럴 때는 안 그래야 될 때 갑자기 망치를 계속 비껴치는 그 모습이 아닌가. 김용남은 유권자보다는 정치인들에게 연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정말 골통소리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보여준 모습. 옛날에는 신문에 잠깐 방송에 1분 30초 나왔기 때문에 그 면모를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긴 시간 접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김용남에 대한 애정을 보입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방송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냥 개인적 호감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개인의 이 과거의 허물 같은 게 나오고 대부업체니 뭐 나와도 어떻게든 그걸 우호적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려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나름 굉장히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고 또 상당한 정도는 유머러스하고 이 분위기 때문에 지난 2년에 걸쳐서 정말 대중의 신망을 쌓은 거예요. 앞으로도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주는 거거든요. 이번 선거 끝나면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이 오셨는데 뭐라고 왔냐면 많이 도와줬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제가 우리 용인시장 좀 안 됐지만 우리 현근택 후보 예, 현근택 진짜 후보 안 제가 됐지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제가 진짜. 새벽 한 3시 몇 분에 이제 캠프를 가서 이제 내려오는 현근택 이렇게 꼭 껴안아주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셨구나. 서로가 이제 억울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후보 먼저 가라 그랬더니 뭐 저 선배님 먼저 가십시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같이 가자 해서 이제 손잡고 현근택 후보 집까지 걸어갔었는데 정말 본인도 뭐 자기 때문이다. 네, 자기가 무너지죠. 못나서 많이 무너지죠. 네. 못나서 그렇단 하지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복잡할 거면 김용 그거에 비해서 김용남은 후보 더하면 더했지 덜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딱 한 번 평택 그 퇴근 인사를 정말 이 휴대폰이 뜨거워질 정도로 이제 공격형 문자들이 와요. 아, 그러니까 왜 거기 가서 지금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느냐? 실전 말로 그랬구나. 니네 잘해라. 걔 XX라는 진짜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솔직히 저를 도왔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저와 돌아서는 야. 이런 현상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그런 고관여층들이 이런 문자를 보낼 텐데 고관여층이 이렇게 많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휴대폰의 성격상 이제 중복 메시지들은 걸러질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번호로 오는데 전혀 다른 번호가 막 600통, 700통씩 오니까 야, 이거 다른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가슴 아픈 건 그거예요. 우리 지역구 당원들도 비판 문자를 보낸다는 거. 야. 예, 진짜 딱 1시간 했거든요. 거의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에 올인했고 딱 1시간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용납을 안 하는 것들이 벌어지니까 앞으로 이제 8월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야, 그때는 이거를 이제 대체 6만 통 오겠죠, 이제. 6만 통. 아니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한 발만 밖에서 보이면 뭐가 더 크게 보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원대한 미래 비전이며 큰 그림이 보인단 말이에요. 당은 그거를 이렇게 좀 뒷받침해 주는 관계니까 너무 과몰입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당권 싸움으로서 이제 완전히 분열과 대립으로 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는 묻히고 성과가 묻힌다는 거는 결국 지지도, 국정 운영 지지도로 나타날 거고 이 국정 운영 지지도는 전국적으로는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패배로 가는 거잖아요. 김부겸 후보의 인물론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대구가 이재명 정부에서 대구가 배제된다라는 두려움이 강했다고 봐요. 그거를 김부겸은 정확히 공략을 했던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나온 올라온 거지. 예. 이게 마키아벨리식 두려움이 존재했던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경제나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국민연금 또 이제 엄청난 또 이익이 남고 이것들을 어떻게 배분하는 과정, 그다음에 군공항 이전, 대구의 핵심적인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야만이 대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경호를 보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 그러면 아무리 이 추경호가 대구시장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이 공무원 과장도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거를 가지고 가서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면 위에까지 올라가질 않는다. 정책 결정권자까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구는 이게 잘 맞았던 거예요. 김부경이라는 인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적 성과, 과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분될 거지 우리 대구는 배제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야 이렇게 할 거면 야 대구 없는 셈 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예 대통령은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올리질 그렇죠, 않는데 그렇죠. 어떻게 예. 알겠어요. 그러면 대구가 이게 언제 10년 후입니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